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의 장은 PC 물가지수가 예보와 동일하거나 약간 낮게 발표가 됨과 동시에 풀이장에서 급격하게 양봉으로 전환한 뒤에 본장을 시작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역시나 차익 실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장중 한때 공포지수 42까지 내려가는 엄청난 하락을 보이다가 슬픔에 잠겨 잠이 들었으나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또 이마롤 이마루를 실시한 결과만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장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굉장히 좀 아쉽네요. 이제 CPI든 PC든 약발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 48 계속적으로 뉴트럴의 단계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뉴트럴로 유지되고 있네요. CNN 공포지수의 타임라인입니다. 현재 4월 달에 엄청난 공포를 보여주고 급격하게 V자 반등을 시작했음에도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흐름이죠. 그러나 공포지수의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이 상황은 절대로 저는 비관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설사 6월 달에 조정이 또 와서 다시 한번 공포의 구간을 보여주면은 역시나 남아있는 현금 비중으로 계속적으로 미국 주식을 매수할 것입니다. 저는 변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게 와도 24년은 제 뷰는 변하지 않습니다. 공포지수 익스트림 피어 바이 뉴트럴 홀드 셀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셀 다시 홀드 바이 홀드 셀 바이 홀드 셀 변하지 않습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참고하시고요. 공포지수 매도의 방법은 현재로선 다시 한번 접어두고 매수의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1배지수 QQQ 차트 주봉입니다. 5월 5주차는 마이너스 1.47% 하락 그어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그어드린 지지선에 딱 마감을 해주는 모습 1, 2, 3, 4, 5 5주 연속 올랐으니까 1주 정도는 내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상적으로 한 5주 오르면은 1주 내지 2, 3주는 조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계속적으로 추세 라인은 올라가고 있고 저점은 높여주고 있고 만약에 추가적인 6월 달에 하락이 나와서 추세선 하단에 맞는다라고 한다면 매수 추세선이 깨진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추세선에까지 닿는다 그러면 대량 매수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변하지 않아요. 24년 최고점 대비 고작 마이너스 2% 내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2% 내렸다고요. 한 20% 내린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롱의 보조지표 현재 다우지수는 선행적으로 엄청난 조정을 맞고 어제 갑자기 이마로를 하면서 스토캐스틱 K값이 살짝 올라가고 있는 모습 S&P도 살짝 21선 이탈하자마자 이마롤 나스닥 21선 닿자마자 이마롤 어제의 장 하나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어요. 하지만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가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수 전체의 RSI가 70이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단기 고점을 형성할 수 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올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팔지 않았어요. 왜냐? 나우. 어차피 나스닥은 우상향이기 때문입니다. 내리면은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물량을 더 늘릴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다 도망갈 생각은 저는 아직은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나스닥 1배 지수 QQQ 차트로 보는 주봉 희망회로 시간 현재 주봉 73개 511일 동안 71% 상승 여전히 상승하고 있죠. 앞으로 최소한 70%더 남았다고요. 이제 절반 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6월달 이제 24년의 절반이 왔고 나스닥의 남은 상승도 절반이 왔다고요 여러분. 같이 가시죠.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 불나방의 주간 동향 어제는 속슬과 MVDL, TQQ, 롱을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장중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했으나 어쨌든 이마루를 해주면서 나쁘지 않은 장으로 마감. 주간 수매수 속슬, 엔비디아, 델. 요즘에 또 델이 또 유행이더라고요. 여러분, 키움 전사들이 유행을 하는 그 종목은 조금 단타로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간 수매수 계속적으로 스타벅스가 1위에 차지하고 있네요. 스타벅스 요즘 흐름은 좋더라고요. 다음 주 어닝 발표. 어닝 시즌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게 좋으며 중소형주 그리고 딱히 모르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하고 있네요.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6월 3일 ISM 제조업 지수 6월 4일은 한국 CPI 관심 없고요. 미국 졸트 4월 고용 보고서 발표 예정입니다. 미국 졸트 고용 보고서는 정확도가 조금 낮은 보고서입니다. 때문에 졸트 보고서가 좋게 나오냐 나쁘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은 당일에 들썩일 수 있으나 하루 이틀짜리일 뿐입니다. 단기적으로나 뭐 중기적으로나 크게 졸트의 영향은 받질 않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고용지수 발표겠죠. 목요일과 금요일에
고용지수 발표가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고요. 다음 주는 뭐 고용지표, 고용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은 한국 휴장이고요. 유럽에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전은 4.50 그리고 예보는 4.25로 나오고 있네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입니까? 유럽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호재죠.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푸드옵션 0.77 피어에서 하루 만에 뉴트럴로 변환되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환율 제가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상당히 문제인데 우리가 나스닥에서 상당한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평가손익이 드라마틱하게 낮아지지 않는 것은 환율이 그나마 약간의 해칭을 해주기 때문이죠. 환율은 현재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 이때 그리고 이때와 비슷한 상당한 상승세로 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먼저 꺾여줘야 증시도 오를 텐데 말입니다. 어제 PCE 발표가 9시 반에 발표되고 나스닥이 갑자기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뭘 했냐면 환율을 봤어요. 좀 조급하신 분들은 그때 상당한 매수를 하셨을 텐데 저는 그때 환율을 봤다고요. 환율이 미동조차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페이크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냥 매도도 하지 않고 매수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왠지 상승의 폭도 약했고 뭔가 느낌이 세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세한 것은 그냥 마음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환율과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가 롱으로 직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꺾여야 됩니다. 환율이 꺾이지 않으면 지수의 반등,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입니다. WTI 국제유가는 어느덧 조금 다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고 있고요. 국장이 그 종목 다음 주에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US100, CF, 나스닥, 일봉입니다. 그거 드렸잖아요. 이탈하면은 바로 조정장에 들어갈 것이다. 이탈하자마자 조정이 왔지만 말아 올리면서 일단은 21선에서 주차해주는 바람직한 모습. 일단 21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선 위에 캔들이 위치하여야 상승이 오거든요. 21선 밑으로 있으면 하락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때도 급격하게 내렸다가 다시 이마루를 해주면서 약간의 더 상승을 이어갔잖아요. 이때도 뭐 이탈했다가 다시 이마루를 보여주면서 약간의 상승을 더 해줬고요. 명확하게 캔들이 21선 밖으로 나가고 나서는 급격한 조정이 오잖아요. 항상 이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다시 21선 위로 캔들이 명확하게 올라오고 나서 급격한 상승. 현재 이도 저도 아닌 약간의 위험한 모습으로 가고 있죠. 하지만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도망갈 타이밍은 아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됩니다. 장중의 움직임보다 장 마감 기준으로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은 있으나 어쨌든 아직은 도망갈 때는 아니다. 엔비디아 5일선을 이탈해주는 모습, 급등을 유지하다가 5일선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좀 좋지 않은 신호죠. 21선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는 있으나 21선을 언젠가는 맞는데 캔들이 내려오면서 맞을 확률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TQQQ 똑같죠. 21선 위에 있다. 아직은 도망갈 때가 아니다. 쏙슬 완벽하게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두 번째 상승 추세선에 주차를 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조금 불안한 상태. 속스 X도 추세선을 가까스로 맞은 상태. 이때도 추세선을 가까스로 지지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은 도망갈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너무 증시가 피로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불안하기 때문에 홀딩은 하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라 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불즉 거지에서 적군이 되었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고 이마로를 해주는 모습. 일목균형표 위에 있다. 어제 불즈를 조금 매도 버튼을 누를 뻔했습니다. 불즈 적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계속적으로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며 21선도 아직은 아래로 방향을 틀진 않았다.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아주 그냥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했어. 호의가 계속되면 테슬라인 줄 알아. 쇼세 보조지표 기술적 반등의 끝은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까지다. 이평선을 터치하고 SQ는 이평선을 크게 넘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 일단 이런 역배열의 쇼세 차트, 역배열의 종목은 저점을 잡았다고 하면 21선을 터치할 때 매도하는 게 정석입니다. 터치했을 때 매도하는 게 정석이었다고요. 여기서 뭐 더 오를 수는 있겠지 당연히.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니까. 하지만 매도의 타이밍은 숏의 매도의 타이밍은 어제였습니다. 키움전사의 ETF 일간수 매수 쏙슬 1위, MVDL 2위, TQQQ 3위. 상당히 좀 롱에 몰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 빠르지 않나. 아직 롱을 추매 때리기는 물론 보유 물량은 홀딩하고 있어요 저도. 하지만 추매를 때리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72고요. 코닐의 차트 어제 장중에 상당히 내리면서 이마롤도 별로 못해줬죠. 상승 채널을 이탈해버렸습니다. 하지만 21선을
평평하게 만든 뒤 살짝 위로 틀을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어제 코니를 아주 소액 추매 한번 때렸습니다. 당분간의 마지막 추매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추매를 때렸냐? 이렇게 낮을 때는 추매를 안 때리다가 왜 추매를 때렸나? 저는 낮을 때도 추매를 때렸어요. 그리고 지금 방향이 결정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추매를 한 번 더 때렸고요. 마라. 상승 추세선에 아직 조금 간격은 있으나 여전히 21선의 상방은 유지하고 있는 모습. 마라도 다음 주에 추매를 때릴 거예요. 비트코인 도면스 21선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5일선을 살짝 위로 돌리는 흐름. 비트코인으로 조금 자금이 몰리고 있는 초입이 아닐까. 뭐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일봉이죠. 21선 상승 중이고 터치. 계속적으로 내렸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은 상승의 추세라는 말이죠. 개인적으로 오늘 내일 그리고 또 월요일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순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이 강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비트코인이 강할 때가 온 거죠. 원래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요. 이더리움 21선은 뭐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으나 5일선 단기적으로 조금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 물량은 홀딩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가고 비트코인 가고 이더리움 가고 비트코인 가고 서로 바톤 터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주면은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저스 멤버십 유튜브 구독자 방에는 300명이 들어와주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 장투 성향이다. 그러면 장교 멤버십이고요. 더 시저와 모든 걸 다하는 매매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UDT에 가입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자신 있어요. 제가 잘하는 게 주식밖에 없거든요. 호들러 홀딩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는 너무나 쉬울 거라고 평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장투를 하는 와중에는 똥도 만나고 핵폭탄도 한번 맞고요. 마지막 목표의 자리에서 제일 힘든 난관을 부딪힙니다. 기억하세요. 목표 전에 가장 큰 난관이 있다고요. 제가 24년에 어나우와 어코우를 외치면서 계속적으로 홀딩 및 물량을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끈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제가 멘탈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조건 데이터를 기반, 차트에 기반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60년간 S&P 토탈 리턴 롱은 길고 숏은 짧다. 이젠 지겹죠. 롱은 쭉 길고 숏은 짧다. 지금은 롱의 구간이다. 비트코인도 나스닥도요.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동만이 삶에 힘을 주고 절제만이 삶의 매력을 준다. 장폴 리더. 행동, 차트 공부고요. 절제는 사야 될 때 사고 팔아야 될 때 파는 절제입니다. 남들에게 휩쓸리지 마세요. 휩쓸리면은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더 커요. 더 시저와 함께 현명한 투자를 해보시자고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